여러분,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는 뜻이죠. 이 포퓰리즘이 나라를 죄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와, 이거 지금 진짜 큰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여든 야든 이 포퓰리즘에 그냥 묻어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정치권이 이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게 포퓰리즘이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정부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념을 집어넣어서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운영한다. 내 이상을 대한민국에 집어넣는다. 국민의 이상이 아니에요. 내 이상을, 내 편의 이상을. 뭐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포퓰리즘 식으로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저는 이 포퓰리즘이 결국요,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이거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 예산 아니죠. 전망 아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까지 줄이겠다는 안이에요. 2030년까지. 그리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게 이미 산업계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4.1%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선진국의 최대 2배입니다. 제조업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를 선진국보다가 더 많게, 그것도 2배 많게 4.17%까지 감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탈원전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돌리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하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어떻게 해서 발전소에 어떤 온실가스 탄소가 많이 나오는 발전소를 어떻게 줄이고 또 몇 기를 새롭게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발전이 안 되면 중국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한대요. 어떻게 수입할까요, 여러분? 에너지를 어떻게 수입하죠? 북한을 통해서요? 잘도 수입하겠네요. 어디 그뿐입니까? 탄소세 신설이라든가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경유세 인상이라든가, 경유세가 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로드맵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다음 정부가 하는 거예요. 다음 정부가. 이번 정부는 생색 다 하네. 국민에게 열심히 한다. 나는 탄소를 2030년까지 30%까지 줄인다.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향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상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고요. 현실은 국가 경제를 다 죽이고요. 다음 정부가 이거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또 시끄러워지겠죠. 시민단체들, 환경시민단체들, 지금까지 우리 국토가 다 망가져도 조용조용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때 가면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말 저는 안 쓰고 싶지만 쓰겠습니다. 지랄 발광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 없이 전력 생산을 하는 원전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완전히 없애놓고 어떻게 여러분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이야기죠.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어떻게 지금 탄소 제로를 간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웃깁니다.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발표해 놓고 그거 다음 정부가 해라? 이게 여러분 온실가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온실가스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정도요. 재정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 내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써제깁니다. 엄청나게 써제게요. 2018년에 여러분 7.1%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9.5% 늘렸고요. 2020년에 9.1% 늘렸어요. 올해는 8.9% 늘렸고요. 내년에는 8.3%를 늘렸어요.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가장 많이. 그야말로 나라 곳간 다 퍼주고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국부를 쌓아왔는데 그 국부를 다 날려먹었습니다. 다 날려먹었어요. 부채만 엄청나게 쌓게 해놓고요. 박근혜 정부 전체가 여러분 평균이 4.28%예요. 거기에 2배예요. 거기에 2배. 그렇게 돈을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025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에 마이너스 3%까지만 용인하자고요. 야, 이런 내로남불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지들 마음대로 뿌려 쓰고, 저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라 돈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이 어떻게 지원돼서 태양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런 아주 소상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어떻게 나갔는지 엄청난 돈을 뿌렸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사가 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렸는데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 2배나 뿌렸는데 우리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위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는 위기가 없었어요? 다 위기는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저렇게 돈을 마구마구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포퓰리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재정개혁은 정작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041년에 1777조로 최고점을 찍고요. 2057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123조에 이거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니까 이 느낌을 알 수 없는데요. 국민연금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역대 정부들은요. 그동안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늘 지지율이 흔들거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했습니다. 지급액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거죠? 단 한 차례도 이거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해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정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작 개혁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요금 무조건 동결시켜놨어요. 무조건 동결. 가스요금 동결, 버스요금 동결, 택시요금 동결, 뭐든지 동결이에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결만 시켜놨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지금 펑펑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수철 효과라고 있어요. 용수철이 한번 눌렀다가 놓으면 펑 튀잖아요. 지금 공공요금을 워낙 많이 동결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가서는
용수철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대통령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나라 어떤 뼈대를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전해요. 실정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 고용보험 보세요. 고용보험 이미 적자가 났죠. 예, 고용보험 이미 적자가 났습니다. 실업급여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래 적자가 나서 여러분 세금 올렸죠. 1.8%로 올렸습니다. 1.8%. 1.8%가 되면 근로자도 9%를 내게 되고요. 예, 사용자도 9%를 내게 됩니다. 결국은 고용보험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정부부터는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범위를 확대해서 실업급여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영업자는 지금 임의가입이 가능하죠. 임의가입이잖아요. 근데 의무가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실업급여는 홀로 사기가 불가능한데 아마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면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진짜 진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거예요. 도대체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잖아요. 예, 이런 정부가 결국 나라 경제, 나라 곳간 다 망가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문재인 정부만이 유일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출산율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입니다. 오죽했으면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지크에그인가요? 거기에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뭉크에그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자기 세력만 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정책들이 결국 말입니다. 나라 경제의 건강까지도 지금 흔들고요. 나라까지도 지금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이게 진실하게 자든 우든 이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서고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점철이 되고 이게 이념으로 점철이 되면 결국 나라의 뼈대가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